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바쁜 이민 생활로 건강에 소홀했던 한인들에게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로 자리매김한 제2회 DFW 한인 헬스페어 소식을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한인들을 위해 작년보다 1시간 30분 일찍 혈액검사와 의료봉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절하지만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건강관리에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달라스 한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손길입니다. 의료상담의 경우 피부과, 부인과, 내과 등 13개 진료 과목의 전문의들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의료상담 시간은 2시간 더 늘었고 상담에 참여한 전문의 또한 5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한인들이 의료상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슈런스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오고 여기도 왔는데 금년에는 뭔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착착착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벌써 어머 이게 2번째인데 어머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서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DFW 한인 헬스페어는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진행으로 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대림성모병원, 슈퍼H마트, 닥터시 산부인과, 에드팝이 후원으로 동참해 성공적인 행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My main motivation is to make sure that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or the Asian community are actually educated about what hepatitis B actually is and how it can affect them. It was a huge success last year, and it's an even bigger success this year. So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not only Dr. Lee but the Asian community to make sure that hepatitis B is, aware. 한인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결성된 DFW 헬스페어가 주최하고 유스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원동력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기관이었습니다. 이 원동력을 바탕으로 제2회 DFW 한인 헬스페어는 명실상부한 한인을 위한 건강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마다 캐롤튼 모차르트 베이커리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코리안 랭귀지 미럽을 김궁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는 각자 앞에 한글로 쓰여진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달라스 폴트워스 코리안 랭귀지 미럽 멤버들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로부터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아버지, 그리고 한인 2세로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연도 다양합니다. It probably did sort of start from the Korean dramas themselves. I started to fall in love with the spirit of all the characters that were there. And I've gotten to the point where after watching the shows, the way people behave, the act, even the way they speak, I'm working my way to see if I could even do something like teach English in Korea, just so I could actually just live there. 또한 영어를 배우고 싶어 이 모임에 참가하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희도 여기 모임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와 이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자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고자 또 이제 저희는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달라스 포트워스 코리안 랭귀지 미럽은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2시간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K-팝과 드라마,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의 시간도 갖고 있으며 한글 공부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받을 순 없지만 한국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라스 교계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온누리 침례교회에서는 2011 달라스 청년연합 찬양제가 열려 많은 청년들이 열정적인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할로윈 주말에는 각 한인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소식을 이승인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달라스 청년연합 찬양제는 온누리 침례교회 하우 찬양팀이 주관하고 지역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부터 힘차게 진행됐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린 이겼네 등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사랑이 영상과 접목돼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하며 영혼을 울렸습니다. 기뻐 춤을 추는 외국인 청년들도 있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용히 흐르는 감동의 눈물에 흐느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팀과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린 가을 가족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점프하우스와 헤이라이드 등 각종 놀이시설과 기구들은 동심을 자극했으며 특별히 연령대별로 진행된 섹션 프로그램에서 가상천국과 지옥체험은 아이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홀리윈 대신에 Fall Family Festival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게임도 같이 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각 영역별로 저희들이 교실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스홈께는 신나는 게임과 먹거리가 가득한 가을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예쁜 천사 옷을 입은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와 로마 병정의 모습을 한 어른, 그리고 슈퍼맨으로 분장한 아이 등 행사장은 각양각색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아이들은 미니골프, 볼링 등 다채로운 게임을 하며 신나는 홀리윈데이를 만끽했습니다. 달라스 연합교회에서는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모두가 함께한 가운데 할렐루야 나잇으로 진행되며 색다른 홀리윈데이를 경험했습니다. 미니축구, 볼링, 페이스 페인팅 등 각종 게임과 놀이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며 즐거운 홀리윈데이의 추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희 달라스 연합교회에서는 어린 유아부 친구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즐거운 게임을 하고 함께 연합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로윈데이 대신에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온 교회가 즐기고 있습니다. 홀리윈데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거리 느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점프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은 발의 스텝입니다. 그만큼 발의 스텝은 어떤 운동에서든 기본이 되고 그러한 동작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적절한 힘의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운동보다 정적인 운동인 골프에도 이에 알맞은 스텝 동작이 있습니다. 먼저 셋업에서는 체중이 앞뒤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시작하면 체중은 오른발 뒤꿈치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스윙을 하고 피니쉬를 하는 동안 체중은 다시 왼발의 뒤꿈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점프 스텝이라고 하며 힘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어디 잡으세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친지를 만나기 위해 달라스를 방문한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올해 10살 난 제스민 곤잘레스의 시체는 지난 30일 오후 캐롤튼의 한 주택가 마당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속옷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납치 성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보고 곤잘레스의 가족이 머물렀던 아파트에 사는 23살의 호세 시푸엔테스를 체포했습니다. 곤잘레스의 가족은 29일 밤 늦게까지 캐롤튼에 위치한 친지의 아파트에서 파티를 하다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각 제스민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푸엔테스 역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시푸엔테스의 SUV에서 칼을 비롯해 혈흔과 머리카락 등 증거를 채취했지만 아직까지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해 시푸엔테스를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시푸엔테스는 불법 체류자로 과거 한 번 추방된 전과가 있으며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해안가에 적조 현상이 확산되면서 보건국이 11월부터 굴 수확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적조가 올해 기록적인 가뭄과 더위로 인해 브라운스빌에서부터 갈베스톤까지 급격하게 확산된 것입니다. 적조로 인한 독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상태입니다. 보통 굴과 조개 같은 폐류는 독소를 체내에 축적시키는데 이렇게 독성에 노출된 굴이나 조개를 섭취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사망 또는 마비, 기억 상실까지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굴 수확을 금지시켰으며 텍사스 연안에서 이미 출하된 굴에 대해서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의 일부 도시에서는 지난 주말 화이트 할로윈을 맞았습니다. 지난 27일 아마릴로 등 텍사스 북서부 지역의 일부 도시에 최대 4인치의 눈이 내려 올해 첫눈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아마릴로에 내린 눈은 총 3.1인치로 이는 지난 1911년 동일한 기간에 내렸던 2.4인치를 초과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매우 드문 현상이라며 이번 눈은 콜로라도에서 형성된 눈폭풍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할로윈을 맞은 건 텍사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9일 북동부에 때이른 눈폭풍이 몰아쳐 교통이 마비되고 200만이 넘는 가구에 전력이 끊기는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10월의 뉴욕에 적설량이 13인치가 넘는 큰 눈이 온 것은 135년 전 기상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으로 뉴저지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 13개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저지주 20만 가구, 코네티컷주 11만 6천 가구 등 약 230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은 가운데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눈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약 14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한 뉴저지와 매사추세츠주의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최소 600그루의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고 종일 내린 폭설로 항공기가 지연돼 혼잡을 겪었습니다. 또한 철로와 신호등 위로 나무들이 쓰러져 내려 코네티컷과 뉴욕의 열차 운행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직불카드 사용자에게 월 단위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대형 은행들이 이 계획을 속속 철회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부터 월 $5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고객들로부터 문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8개월간 이 계획을 점검한 끝에 직불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 US 반코프,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키코프 등의 은행들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도 수수료 부과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하더라도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수료 철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웰스파고는 일부 주에서 $3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쟁이 허먼 케인과 미트 롬니 2파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롬니 후보와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간 경쟁 양상이 펼쳐졌지만 흑인 케인 후보가 최근 급부상한 반면 페리 주지사는 급격한 퇴조세를 보이면서 새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케인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선두로 치고 나오는 등 인기가 거침없이 상승 중이고 롬니는 공식 후보 지명전이 열리는 4개 주에서 모두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가 현 추세대로 이들 4개 주에서 승리한다면 일찌감치 경선을 마무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렸던 페리 주지사의 경우 폭스뉴스 조사에서 지지율이 10%에 그쳐 전달의 1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CBS와 뉴욕타임스의 조사에서도 6%의 지지율에 그치면서 전달 23%에 비해 크게 추락했습니다. 달라스는 바다나 산이 없어 레저나 여가를 즐길 만한 곳이 부족한데요.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공원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달라스 인근 최고의 호수공원 3곳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달라스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화이트락 호수는 1015에이커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호수 주변으로 다양한 레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호숫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하이킹 코스와 조깅 코스가 유명합니다. 요트와 낚시,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와 애완견 놀이터, 아름다운 조경과 파빌리온은 가족과 함께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무엇보다 호수 너머로 달라스 다운타운 전경이 내려다보여 노을이 지는 저녁에는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서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파썸 킹덤 호수. 호숫가를 따라 병풍처럼 늘어선 절벽들이 비경을 자랑합니다.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한 호수가 18,000에이커에 걸쳐 펼쳐져 있고
각종 레저와 스포츠 시설이 가득합니다. 절벽 위에는 아름다운 별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는 캠핑과 수상 레저 시설, 리조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보트를 빌려서 낚시와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골프 매니아들을 유혹하는 절벽 위의 골프 코스가 유명합니다. 부담 없는 거리에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는 파섬 킹덤 호수는 주말 가족 여행으로 제격입니다.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달라스에서는 해수욕이 불가능할까요? 해수욕장을 연상케 하는 모래사장이 달라스 북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레이 로버츠 호수는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백사장과 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갖고 있어 마치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영에 필요한 샤워 시설과 탈의실이 마련돼 있고 리조트와 숙박시설이 있어 주말 여행도 가능합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그림 같은 경관을 배경으로 즐기는 레저와 수상 스포츠는 바다가 없는 달라스에서도 바다의 낭만을 가능케 해줍니다. 11월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그동안 저학년 위주로 이루어지던 무상급식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전학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점심부터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549개의 재학 중인 1학년부터 6학년생 51만 8천여 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과 21개 자치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해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이라 오는 2014년까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서울시 교육청 계획은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에게 한국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살인이나 폭행, 성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예전 주한미군 범죄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중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피해 보상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0년은 2001년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가 개정된 이후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후 3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국의 사법당국이 미군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으로 관심을 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10년 4월 4일에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을 180도 뒤집으며 반전의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착수로부터 1년 6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서태지와의 비밀 결혼 및 이혼 소식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배우 이지아가 드라마로 컴백했습니다.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 남편 서태지와의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웠던 배우 이지아가 5kg을 감량한 후 다시 시청자들 앞에 섰습니다. 전작인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 NTS의 유능한 요원 한재희 역을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지아는 차기작 나도 꽃을 통해 약 8개월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전 남편 서태지와의 이혼 소송 사실이 드러난 4월 이후 약 반년 만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빨리 복귀한 셈입니다. 이지아는 걱정해준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에 연기로 보답하고 싶었다며 외계인설 등의 오명을 벗은 만큼 이제 편하게 많은 분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말했습니다. 타블로의 첫 솔로 앨범 10꽃이 지난 11월 11일 공개되자마자 미국 아이튠즈 힙합 랩 앨범 차트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미 에픽하이 앨범으로 동일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타블로는 이번 앨범이 첫날 5위로 진입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에는 릴 웨인, 제이지, 카니에 웨스트, 에미넴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이 함께 올라 있어 더욱 남다른 의미를 전했습니다.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이며 2년의 공백기를 보냈던 타블로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컴백을 알렸습니다. 태양이 참여한 타이틀곡 투모로우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 가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훈 감독의 고지전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부문 후보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미국에서 아카데미 회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 제84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출품작인 고지전의 최저 후보 선정을 위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LA에서 특별 행사와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07년 밀양을 시작으로 2008년 크로싱, 2009년 마더, 2010년 맨발의 꿈을 아카데미 협회에 출품하면서 직간접적인 프로모션을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지전처럼 현지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잦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텍사스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비가 필요하다는데요. 궂은 날씨가 오히려 반가운 손님이 된 셈입니다.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1월 첫째 주 뉴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